자, 미국 주식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장 마감 전에 또 만나 뵙게 되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주식이 오늘도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고요. 네. 사실 어저께는 테슬라 많이 끌고 갔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다른 것들도 다 같이 가는 분위기였죠. 시가총 1위인 애플은 아직 약간 모자란데요. 네. 시가총의 2위이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오늘 또 사상치 효과를 갔으니 이제 진짜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이게 진짜 딴 거 몰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올라가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포모, 그러니까 네. 주식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시장의 한마디의 특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는 오늘 사상체 효과 약간 모자르고 있고요. 그리고 S&P도 약간 모자르지만 나스닥이 오늘 완전히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장중의 최고가는 1월 24일 날 9,451포인트였거든요. 네. 종가 기준으로 보면 9,403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지금 가격이 지금 넘는 9,477포인트니까요. 이게 오늘 250포인트, 200포인트 넘나들게 올랐거든요. 네네. 와. 이게 꿈 같은 현실이지만 이게 오늘 같은 정도가 두 번만 더 올라가면 네네. 10,000포인트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이라는 것 숫자가 사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이제 가볼 수 있나 이런 수치였거든요. 불가능한 숫자처럼 보였죠. 근데 이런 게 만이면 완전히 새로운 완전 단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늘부터 다시 주가 쭉 밀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 지금도 창궐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진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우려했던 바대로 중국 바깥에서도 이제 사망자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듣기에는 필리핀에서도 한 번 사망이 있었고요. 홍콩인가에서도 사망이 그렇죠. 있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확산되는 것 자체는 사망까지 가면 물론 요즘 치료가 완치되는 분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뉴스 잠깐 보기에는 입원 환자분이 퇴원 가능성 맞아요. 얘기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망은 또 다른 스토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루 폭락하고 열렸던 상해시장이 약간 좀 안정된 모습 보였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이틀째 지금 반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훈풍을 엮였던 거죠. 거기다가 어저께 하루 전에 보면 나이키가 주가가 급반등했는데 오늘도 나이키가 지금 이어지면서 이러다 보니 나이키뿐만 아니라 분명 영향을 받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들이 오늘 다 같이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보면 기술주들이 오늘 다 같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항공주와 크루즈선이거든요. 항공주도 오늘 3~4% 올라갔고요. 크루즈는 일단 뉴스 그러니까 해외까지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루즈선에서도 네네. 거기 이제 탑승했던 분 한 분이 확진 받았거든요. 아, 그랬죠. 네, 이게 네. 크루즈 해갖고 이제 카니발이라는 곳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카니발 주가 지금 보시는 것이 카니발인데 주가는 나름 조금이라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뭐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도 멀지 않았거든요. 사상 최고가까지. 네, 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키가 신발이 헤어졌으면 네. 지금 안 사더라도 내일이라도 사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죠. 오늘 특이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주말에 저는 이제 쓰지는 않지만 쿠팡 같은 곳에서 네. 여러분들 쿠팡에 하도 주문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잘 안 가신 거를 아마 피부로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일요일 날 한번 가봤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극장 같은 거 CGV가 뭐 장사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친구가 일요일 날 갔더니 거의 혼자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쌀이 떨어지고 생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긴 먹어야죠. 먹긴 먹어야죠. 그러니까 쿠팡이 뭐 몇 시간 안 오는 게 한 거가 늦어져 갖고 지금 고객센터에서 항의하고 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했다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쿠팡 고객분들 특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중국은 안 그렇겠냐는 거죠. 중국은요. 징동닷컴 아시잖아요. 네네. 그 알리바바의 경쟁 징동닷컴이 지금 최근에 뭐 오늘 이제 미국에서 소식이 났는데 그 주문이 폭주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아, 네.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TD몰은 안 냈겠냐는 거죠. 네네.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이 있겠냐 하는 생각에서는 어제 나이키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시도하는 거가 제가 보기엔 틀리지는 않는 얘기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항공주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된다. 물론 이것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는 전 없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그리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듣고 싶은 얘기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와, 이거 뭐 지금 사도 될까 싶기도 하고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를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사람이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긴 그거는, 하죠. 네. 외롭지만 혼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진짜 좋아하고 모델 S 사고 싶고 모델 3 친구 사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주문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기다린다는 것도 아실 거란 말이죠. 사이버 트럭이 왜 수십만 대를 지금 주문해놨는지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다만 자동차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테슬라 뭐 시승기 보면 어제 이런 말씀드리면 새벽부터 좀 죄송하지만 좋다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뭐 파이널의 그 마지막 뭐 마무리가 좀 안 됐다거나 네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를 당연하죠. BMW나 벤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마무리라든가 어떤 편리성 이런 것이 좀 떨어지겠죠. 네네. 어떤 분들은 제가 봤는데 선바이저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엄청 욕하는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라는 걸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면 뭐 이걸 사시던 ETF를 사시던 한 줄 사시건 아니면 보기만 하던 그런 거다. 그게 답이 없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다른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주식은 정답이 없거든요. 네네. 각자 판단과 그에 대한 입장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사느냐, 네네. 누가 파느냐 이걸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와요? 제가 오늘 미국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네. 기간별로 하는 한 3개월마다 기관 투자가 보고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도 증권협회 같은 데서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부류 이런 거를 네네. 통계에 나오는 거 있고 특정 증권사에서 하는 거 있는데 오늘 최대한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면 이익은 분명히 안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 2분기 이익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가 더 이익이 나면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익이 많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팩트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해 이익이 난다는 얘기고 아니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요. 공매도가 지금 얼마가 손해났냐면 80억 달러가 손해났습니다. 공매도가 80억 달러 손해났고요. 테슬라의 전체 수량의 18%가 공매도가 쳐져 있습니다. 공매도.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 된다고 팔았던 사람들이 전체 물량의 18%는 빌려서 판 사람들입니다. 네네. 주가 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시 사드려야죠. 다시 사서 메꾸거나 갚아야죠. 아니 돈을 주면 되거든요. 네네.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손해났냐면 올해 들어서 80억 달러가 손해났는데 월요일자요. 미국에서 네. 월요일자 하루에 25억 달러가 손해났습니다. 네. 25억 달러를 더 갚든지 증거를 내야 되는지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네네. 오늘 그만큼 또 손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50억 달러 손해났으면 추측가에 대해서 지금 100억 달러 뉴스가 나올 겁니다 내일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사고 싶은 사람들을 또 있지 않을까? 사고 싶은 거. 네네. 사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의지로 자기가 사겠다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주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분들 같이 한 주만 사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미국의 무료 주식 거래앱으로 상당히 인기를 끄는 로빈훗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됐건 수수료를 내지만 미국은 앱을 통해서 무료로 하는 앱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한 것이 로빈훗인데요. 로빈훗에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오늘 아침이니까 우리 시간 어젯밤에 한 보도자를 냈는데요. 월요일 하루에 테슬라를 계좌에서 처음으로 산 사람이 네. 12,000명입니다. 와. 12,000명이 한 줄을 샀건 두 줄 샀건 이 사람들의 12,000개의 계좌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12,000 계좌가 샀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거 누구겠습니까? 뭐 개인들도 있고 누군가 있겠죠. 기관 투자가도 있고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개인들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해치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네네. 해치펀드 중에서도 성장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사람은 진짜 포모죠, 포모.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모가 탄단 표현이가 우리가 시쳇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 겁니다. 작년에도 수익을 못 냈는데 올해도 못 낸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꺼지겠지만 안다고 해서 사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를 더 통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1위부터 100위까지 있는데 오늘 12, 5위부터 말씀드리면 비자를 갖고 있고요. 네. AT&T 그리고 구글이 12위, 13위입니다. 11위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알리바바, 그다음에 어드밴스 AMD, 넷플릭스, 디즈니, 벅스에스웨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가 4위거든요. 네네. 여기 보시면 3위가 뭡니까? 테슬라네요. 테슬라가 3위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느냐? 밀레니얼.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 누구냐면 그 젊은 세대들, 지금만 환경을 생각하는 그 세대들이 여유가 있고 이런 세대들이 테슬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좋아하고 사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앱둥이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부류거든요. 네네. 테슬라 타는 사람과 애플을 사는 사람은 그냥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강조하면, 좀 과장하면. 네네.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것이 아마존을 갖고 있고 애플을 갖고 있거든요. 와.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투자가들은 한국의 시각이 있고 한국에서는 전기차가 잘 안 보이고 테슬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진짜 하시거든요. 제가 뭐 돈 자랑하느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네. 그 멀리 가지도 못해 왜 타냐 그러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왕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보통.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네.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막 폄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수소전기차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 다르지만 미국은 이렇다. 이게 오늘 정답이다.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 내보내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혹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나요, 혹시? 네, 그 바로 캐시 우즈란 분이죠. 네. 아크 인베스트에서 그 유명한 창업자이자 지금 CIO인데요. 어제 이걸 잠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향후 5년 동안의 그 테슬라에 대한 어떤 전망 자료를 잠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2024년에 최대의 목표치는 15,000달러를 제시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네. 15,000달러입니다. 최악의 조건도 1,500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이요. 네. 그리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7,000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중간 자기의 평균이 7,000달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계산과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약간 어렵지만 딱 이겁니다. 매출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만 팔리는 거가 1,6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까지 팔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서 가장 이렇게까지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꿈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저도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으나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해서 한 거가 네네. 로보택시를 2021년부터 하겠다고 하거든요. 2021년이요. 그 로보택시라는 거는 테슬라가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택시 영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또 자기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델 3, 모델 X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너 쉴 때 자동차 영업을 시키라는 거고 자기네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 거기가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15,000달러까지 가고 안 돼도 그 차이가 만약 큰 거가 되겠고요. 만약 그게 정말 가장 최상의 경우 되면 자동차 매출보다 로보택시 매출이 더 큽니다. 지금. 네네. 그게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아주 시원하게 상승한 채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고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한 반등으로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00포인트죠. 400포인트 가량 올랐네요. 1.4% 오르면서 28,796.42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바로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2% 넘게 올랐습니다. 2% 넘게 올라서 9,462.56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볼 텐데 강하게 상승했죠. 1.46% 오르면서 3,296.23. 아직 신고가까지 약간의 경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먼저 내려주시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지금 몇몇 주식에만의 강한 흐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뭐 나쁘다는 요인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였고요. 네네. 지금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한 4주 전에는 3주, 4주 전에는 이란에 대한 사령관을 갑자기 맞아요. 암살해갖고 거기서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서 주가도 떡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네.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나쁜 요인은 뉴스들은 세상에 넘쳐나고 그때마다 지난번에는 1월 초에는 이란이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요. 지나고 나면 좋은 뉴스도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좋은 뉴스는 잘 반영이 안 될 뿐이죠. 좋은 뉴스가 최근에는 뭐겠느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실적이 잘 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실적이 잘 나고 누가 잘 나고 있느냐? 그만큼 시장의 대표적인 주식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구글만 하더라도 실적이 좀 부진하다 그래도 이건 엄청났거든요. 네. 매출이 엄청 늘어났지만 기대에다 못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좋은 뉴스에도 반영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왔다. 다만 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겠으나 너무 그렇게 시장을 끝날 것 같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이 구글까지만 한번 여쭤볼 텐데 구글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보면 어저께는 이제 구글이 시간에서 주가 네네. 3% 떨어졌고 거의 5%까지 떨어졌는데요. 실제 오늘 이제 정규장이 열리면서는 조금 한 3% 내외 안짝으로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구글의 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월가의 시각을 보셔야 되겠는데 월가의 시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한 5명 정도가 지금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바꾼 적 없고요. 물론 이제 업데이트 차원일 수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6명 정도가 오늘 레포트를 썼는데 6명이 모두 한결같이 목표 주가를 조금이라도 올려놨거든요. 네, 그것은 네. 그만큼 기대가 너무 높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네네. 너무 높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주가랑 상관없이 너희들이 검색을 뭐로 하느냐, 뭐로 영상을 보느냐. 그렇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네. 미국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이. 거기에 무슨 답이 있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